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스터디 진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설명을 이번 인강에서 다 둘러볼 거예요. 그래서 다 둘러보셔서 이제 제가 올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혼자 공부를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뭘 하느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를 써서 영상들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스터디 시간에 저희 같이 만나서 만들어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들을 익혀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품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볼 겁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레이아웃 알아보기와 영상 편집 기본이라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효과나 자막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일단은 애프터 이펙트도 기본적으로 프리미어와 같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애프터 이펙트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열렸죠.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도화지 같은 화면이 나올 거고요.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건 똑같죠? 지금 나온 이 화면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각각에 대한 레이아웃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거는 프로젝트 패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저희가 편집하게 될 미디어들을 모아놓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컴포지션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프리미어에서 봤던 프리뷰와 비슷하나, 이제 컴포지션이라는 영상이 나오는 부분까지도 어떤 미디어로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자세히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거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살짝 보이는 게 이펙트 패널이에요. 이펙트 패널에서는 자막과 영상, 오디오 효과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편집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약간 팔레트 같은 느낌의 그런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디어 설정 패널 있죠. 그 다음에 타임라인 패널 있죠. 이거는 거의 그 프리미어들도 똑같이 있어서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어떤 미디어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떠오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이 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거는 툴 패널이라고, 저희가 이제 자주 쓰이는 툴들을 모아놓은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일단은 컴포지션이라는 추가해야 되는데, 컴포지션이 뭐냐면, 아까 전에 프리뷰라고 했죠.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나야 되는데, 나오는 부분을 말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따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컴포지션 패널, 여기를 누르시고 우클릭을 하시면 새 컴포지션이 나오고, 여기 직접 해볼게요. 새 컴포지션이 이렇게 나오고, 새 컴포지션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창에서 뜻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폭과 높이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컴포지션의 폭과 높이를 설정해 주는 거고, 저희가 보통 일반적 영상 할 때 1280에 720 혹은 1920에 1080으로 보통 3대4 비율을 유지하면서 HD 화질로 이렇게 컴포지션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지속시간이라 나왔는데, 이게
프리미어와는 다르게 이게 지속시간이 한없이 길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영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걸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5분으로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지속시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가신다면 그거에 맞춰서 1분, 2분, 3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뜨면 저는 이제 4분으로 할게요. 4분으로 그냥 해놓고, 어차피 이거는 연습이니까 중요하지 않죠. 1920에 1880으로 했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검은색 창이 떠요. 검은색 창이 뜨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컴포지션이라고 컨텐츠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컴포지션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됩니다. 컴포지션이 뭔지 설명을 대충 다시 한번 드리자면, 컴포지션의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상에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돼요. 지금은 빨까만 화면밖에 안 보이지만 만약에 주변에 콘텐츠를 추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상에 보이는 부분은 이 까만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줘요. 이게 애프터 이펙트가 굉장히 한 장면에 여러가지 미디어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미디어들을 분산시켜서 조금씩 짧은 간격으로 조금만 만들고 다른 컴포지션, 조금만 만들고 다른 컴포지션. 그래서 나중에 저장할 때는 그 컴포지션들을 모두 이어서 렌더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 주는 게 이런 컴포지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해보시면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미디어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미디어를 가져오는 방법은 그냥 여기에 파일 있잖아요. 어떤 파일 들어가서 자료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가져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 타임라인 위에 미디어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에 해당 미디어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요것들이 이렇게 컴포지션 내에 딱 맞춰져서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밑에 가져온 거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 기능을 보시면 똑같죠, 아까 전랑. 이 블록 색깔을 말합니다. 맨 첫 번째 있는 이 색깔 것은 이 블럭의 색깔을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가 뭔지 구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 지정해 주는 건데, 나중에 많다 보면 그 종류에 따라서 색깔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이름이고, 그다음 소스 이름, 이제 이 해당 소스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혼합 모드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복잡한 이펙트를 다룰 때 다른 미디어와 혼합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모드 표준으로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 항목은 이제 종속 여부인데요. 그러니까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 배웠다시피 어떤 그 그룹을 지어주면 굉장히 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 상위 항목으로 종속 여부를 나타내 줌으로써 그룹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엔 비디오 블럭이 있어요. 근데 얘는 영상이죠? 얘는 영상이잖아요. 영상이면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이 있을 텐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영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디오 블럭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펙트가, 여기에 스피커가 나올 뿐이죠. 네,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미디어를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색
이런 다른 외부에서 미디어를 가져온 거 말고도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색 레이어나 혹은 조명, 카메라 레이어를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단색 레이어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림판에서 단색 레이어를 만들어서 단색으로 된 사진을 가져와서 가져와야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렇게 새로 만들기 해서 단색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가져와 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가져와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색 레이어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색깔을 골라준 다음에 단색 레이어가 가져와졌죠. 이제 단색 레이어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요것들을 어떤 특정 모양을 따서 그것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전환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저 오픈소스 영상을 만드는 거 보시면 이런 단색 레이어들을 연속해서 지나감으로써 전환 효과를 구현했던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단색 레이어를 가져와 줄 수 있고, 이외에도 카메라나 조명 같은 거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가져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아마 만나서 다루겠죠. 이렇게 가져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레이어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편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변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볼게요.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밑에 변형이라고 나옵니다. 변형을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기준점과 위치, 비율, 회전, 불투명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딱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준점은 여기에 있는 가운데 점을 말하고요. 회전을 할 때 이 기준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게 됩니다. 그다음에 위치는 위치고, 비율은 크기, 회전은 빙빙 도는 거,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투명도, 말 그대로 투명도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 값들을 여기에 이제 초기 값들이 나오는데, 이 초기 값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하중도에 나오고, 여기 위에 지금 해볼게요. 이제 여기 위에 올려보시면 하얀색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커서가 바뀌죠.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바꿔줘서 레이어를 변형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기준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회전도 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불투명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죠. 직접 해보시면서 기능 확인해 보시고요.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걸 보시면 요 레이어가 이 레이어 위에 있잖아요. 저 좀 더 상단에 있죠. 상단에 있기 때문에 요 영상이 이 레이어에 의해서 가리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레이어의 순서를 뒤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눌러주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대괄호를 해줍니다. 대괄호로 요 위아래 레이어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 만약에 위에 있는 레이어가 밑으로 내려갈 시에 그 순서가 바뀜으로써 가리던 게 뒤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밑으로 살짝 내려보시면 뒤에 요 레이어가 뒤로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바뀐다, 순서라는 걸 볼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레이어들을 겹쳐서 레이어의 순서를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전에 제가 그
툴 패널을 소개를 안 해줬구나. 툴 패널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죠. 여러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각각 한번 설명해드린 다음에 복잡한 마스크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 봤습니다. 그 여기에 보시면 너무 깁니다. 따로 편집할 거예요. 와우.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툴 패널들이 나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선택 툴이에요. 선택을 해줄 수 있고 레이어를 선택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손 모양은 이동, 레이어를 이동시켜 줄 수 있고, 확대, 레이어 자체를 이렇게 확대를 시켜줄 수 그 컴포지션을 보는 걸 자세히 볼 수 있게 확대를 시켜줄 수 있고요. 회전시킬 수 있는 거, 카메라, 그 다음에 기준점 툴,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 아까 썼죠? 마스크 툴, 그 다음에 펜 툴, 그리고 자막 툴, 그 다음에 브러쉬, 스탬프, 지우개, 전반적으로 그릴 수 있는, 뭔가를 그릴 수 있는 툴,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이게, 얘가, 로토 브러쉬라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핀 툴이 있습니다. 이런 툴 패널을 써서 할 수 있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된 세 가지를 주로 씁니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와 여기 있는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선택 툴의 간축키를 알아두시는 거 되게 편할 텐데, 선택 키는 V고요. 이동 툴은 H, 핸드 H, 확대 툴은 T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있죠. 그 얘네들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건데, V를 일단 눌러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들을 선택해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H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모양을 움직여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확대, Z구나. Z 줌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확대를 시켜주기, 좀 더 확대를 시킨 다음에 축소를 눌러주고 싶다면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축소를 시켜줄 수 있고요. 혹은 마우스 휠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마스크잉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마스크라는 개념은 저번에 프리미어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도화지에 동그라미를 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도화지 주변 여백 말고 동그라미만 남겨놓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도화지를 오리겠죠. 동그라미만. 그 작업을 컴퓨터에서 하는 거를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마스킹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훌라후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훌라후프를 한번 마스크를 씌워 보겠습니다. 그 마스크 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에 마스크 툴이 있어요. 여기 사각형 도구가 되어 있죠. 사각형 도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원 도구 이외에도 둥근 사각형 도구, 다각형 도구가 있어요. 근데 훌라후프는 동그라미가 타원 도구를 선택해 줄게요. 동그라해주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훌라후프 모양만 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모양을 설정해 준 다음에 여기에 선택툴을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마스크를 움직여 줄 수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마스크의 모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했을 때는 그냥 그거 자체가 움직이는 것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마스킹을 씌워줄 수 있어요. 좀 더 복잡한 모양을 마스킹을 씌워주고 싶다면 이렇게 도형으로 하기보다는 펜 툴을 쓰시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셨으면 이 레이어에 마스크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와요. 여기는 모양들을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패더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그냥 바꾸는 거죠, 모양을. 네. 이제 여기서 펜 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저기를 해줍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마스킹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물체가 있다면 이런 물체의 윤곽선에 따라서 점을 찍어주시면 그거에 맞게 마스킹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물체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상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소개해줬던 툴 중에서 이제 자막 툴, 문자 도구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문자 도구는 이제 프리미어의 자막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문자 툴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막이 들어갈 위치에 점을 찍어 주신 후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갈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빈 텍스트가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해 주신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네, 이렇게 문자가 나오죠. 문자가 나온 다음에 다시 선택 툴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옮겨 주실 수도 있고 한데, 그 다음에 이 문자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선편집을 하고 싶다면 다시 문자 도구로 들어가서 해당 문자 객체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집어넣어 준 다음에 옆에 여기에 보시면 효과 툴, 각종 설정, 문자에 대한 각종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프리미어에 있던 그런 설정들과 거의 흡사하고요. 그래서 이게 글자 크기나 여기 이렇게 편집하고 싶은 문자에 대한 글자 크기나 혹은 뭐 이런 간격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막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타이포그래피나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넣는 법, 애니메이션 하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애니메이션의 핵심 기능이죠. 그 모션 그래픽이나 타이포그래피 이런 것들 모두 다 애니메이션 기능을 토대로 한 그런 것들이고, 지금 제가 알려드릴 거는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프리미어에서도 상당히 기본적인 것을 했어요. 그거랑 굉장히 똑같은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심화된 기능이 있으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스탑워치 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스탑워치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탑워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름모 모양의 표식이 뜹니다. 있는 거지? 네, 이렇게 마름모가 뜨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얘가 어떤 기준점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대부터 이 시간대까지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위치를 옮기고 싶다 싶으시면 전과 그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의 위치로 그러니까 이 부분의 어느 부분까지, 여기 부분까지 이 물체를 옮기고 싶다 라고 명령을 해준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객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불투명도 같은 것이나 불투명도 여기서 여기까지 0으로 만들어준다 싶으시면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이런 효과도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이게 회전이나 비율 같은 걸로 여러가지
작업들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사실 이거는 프리미어에서도 가능은 해요. 프리미어에서도 가능한데,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애프터 이펙트고, 물론 여기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 워낙에 좀 복잡하고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직접 만들어서 실습을 해볼 거고요. 이제 좀 더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여기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툴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스워치를 누른 순간에 옆에도 보시면 그래프가 떠요. 이렇게 그래프를 톡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죠? 요것들 중에서 여기 그래프 편집기로 들어가 보시면 타임라인에 이렇게 그래프가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거는 X축의 변화값이고, 뒤에 있는 거 Y축의 변화값이에요. 시간에 따른 그래프 값을 말하는 건데, 이제 요거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객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형, 직선 1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그래프에서는 너무 등속이라서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구간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여러가지 그래프에 대한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들이 있고, 그 중에서 여기 천천히 들어가기와 천천히 나가기를 눌러주시면 그래프가 조금 더 이렇게 곡선으로 완만하고 완곡하게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 지금은 잘 안 보이긴 한데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짧게 보시면 좀 더 효과가 잘 보이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왔다 갔다 길 조정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름모를 나열시킴으로써 효과를 집어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임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빠꾸가 났었던 5주차와 6주차와 7주차에 대한 내용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 알려줬으니까 응용을 해볼 건데, 앞으로 제가 이런저런 예제들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응용을 해서 좀 더 과제를 내주기도 할 건데, 지금까지 과제 낸 거를 안 하셨으니까 뭐 제가 주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와주시면 영상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저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까먹이 있어가지고 렌더링 하는 법 안 알려드렸어요. 네,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다 만드셨다 하시면 파일에 들어가시면 내보내기가 있어요. 저장하는 거는 저장하시면 되고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 있으면 내보내기에서 렌더링 대기열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 렌더링 있죠. 렌더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렌더링이 돼요. 이게 근데 렌더링을 기본에서면 이게 용량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 거 주의해 주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멋진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스터데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